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50대 포항 시민 한 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포항시와 경주시 등 동해안 지자체들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낮 경주의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대유행의 화약고가 될 조짐입니다. 경북에서만 최소 1,300명 이상이 상경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우려대로 경북의 집회 참가자 중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검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15일 광복절 집회 전세버스 현황입니다. 경북에서도 시군별 인솔 책임자가 지정돼 탑승 장소와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46대의 버스가 상경 집회에 동원됐고 최소 1,300명 이상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포항이 360명으로 가장 많고 경주 200명, 구미 170명, 의성 100명, 안동 60명 등입니다. 개별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뭉아울을 타고 가든 시외 버스를 타고 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군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늘 것 같습니다.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경북에서도 집회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예천, 청도, 고령, 포항에서 모두 7명이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검사가 몰리면서 하루 평균 200명 선이던 도내 검사 건수도 800여 건으로 4배나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2차 대유행 조짐이 뚜렷하다고 보고 도지사 특별 담화를 통해서 집회 참가자들의 신속한 검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중요하고 엄중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경상북도와 저를 믿으시고 정상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청도군 40대 여성이 추가 확진되면서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 경북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환자 폭증에 대비해서 3개 도립의료원의 입원실을 언제든 비울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수도권과 달리 아직 1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하는 등 경북에서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50대 포항 시민 A씨가 어제 포항 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중 오늘 확진됐고 청도에 사는 44살 여성과 67살 남성, 고령에 사는 63살 남성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포항 시민 360명 가운데 309명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포항시는 광화문 상경 집회를 주최한 교회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집회 참가자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확진자 1명이 확인됐습니다. 시는 아직까지 코로나 검체 검사에 응하지 않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신속하게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에도 포항 남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에서는 전국의 기독교 장로 부부 650명이 호텔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주최 측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밝혔는데 하필 이 시기에 수련회를 열어야 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한 호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 소속 장로 부부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 일정의 수련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차례 발열 체크와 3번의 분무 소독기를 거쳐야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2,1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500석으로 줄였고 나머지 150명은 600석 규모의 맞은편 홀에서 중계 방송을 청취하는 등 거리를 넉넉히 띄웠습니다. 특강 내내 마스크를 썼고 침방울이 튈 수 있어 찬송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자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고 행사 한 달 전부터는 불필요한 대면을 삼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등록자들 마감을 하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온도를 체크하고 와서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수도권과 달리 경북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라 대규모 모임이 금지된 건 아닙니다.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경주시는 수련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오히려 방역을 지원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좀 더 도움을 드려서 더욱더 안전하게 행사를 마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책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점에 이렇게 대규모로 행사를 개최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주 시민들 역시 혹시나 감염이 전파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포항시 CCTV 관제사들이 전면 파업 이틀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통합관제센터가 무방비 상태가 된 지 32시간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도범을 잡고 길 잃은 아이를 찾는 포항시 통합관제센터가 텅 비었습니다. 30여 명의 관제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6년 동안 일해온 관제센터를 떠나 파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관제센터 개소 이후 관제사들은 4차례에 걸쳐 소속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용역 회사를 4번을 바꾸면서 바꿀 때마다 저희는 이제 계속 승계되는 대상인 줄도 모르고 계속 고용 불안에 계속 시달렸거든요. 정부의 생명안전 분야 정규직 전환에 따라 대구와 경주 등 대구 경북의 많은 지자체가 관제사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노조는 지난 5월 법원도 관제사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며 포항시가 하루빨리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고 그런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입장이나 변함이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파업을 해서 이렇게 시장 면담 요구하고 항의하러 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포항시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요청했지만 포항시는 1년이 다 되도록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취재진이 있는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노조 집행부를 막기 위해 물리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파업 이틀 만에 취재가 시작되자 포항시는 이달까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조는 32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조는 포항시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는 한편 포항시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시 집단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마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의 여러 단체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의 입장 변화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박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지진 단층량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70%로 설정하는 등 포항 시민들을 무시한 독소 조항이 가득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실질적 피해는 100%입니까? 이거는 법률적 검토나 상식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법을 안 지키고 국가는 다른 단체는 줄 수가 없어요. 특별법 제18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도와 비율을 폐지하고 특별한 지원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큰 대책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정부 촉구드립니다.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의 피해자인 포항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 시민의 뜻이 피해 주민이 원하는 바가 시행령에 반드시 담겨져야 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8일간 입법 예고를 마친 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포항과 경주, 영덕은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햇빛 정말 강렬합니다. 기온이 높아서 바람이 불어도 이마저도 열기가 묻어날 정도인데요. 9일째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올해 들어서 낮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그래도 바다에서 동풍이 불어들어와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덥겠습니다. 이 무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진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7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이 34도, 영덕과 울진은 31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늘한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4도가량 낮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내륙 지역인 경주는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무더위가 계속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10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포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6.8도를 기록해 지난 10일부터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으며 올 여름 들어 열대야가 발생한 날이 15일의 일입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잠을 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주시는 양북면 봉길리 문무대양릉 주변 바닷가에 들어선 불법 굿당 30곳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철거 작업은 지난 11일 경주시 직원 30여 명이 동원돼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경주시는 불법 시설물이 다시 들어서지 않도록 나무와 화초를 심고 울타리를 설치한 뒤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박물관 미술관 주간을 맞아 내일과 모레 야외 행사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경상북도 박물관 미술관 교육 박람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주박물관은 당초 부스별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포항시 평생학습원은 오는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포항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두 29개 과목에 수강생 665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웰다잉과 생활 명리학 등의 과목을 새로 개설하고 댄스와 노래 강좌 등은 없앴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재택근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인원은 7만 5천 명에 육박해 지난해보다 50배가 넘습니다. 재택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800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의 순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재택근무를 권장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7달 동안 대구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58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